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고래 덕천입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말벌을 좀 많이 죽였습니다. 죽였고 약을 묻혀서 날려보내고, 그리고 좀 한가해지죠. 한가해져서 말벌 포획기에다도 제가 절반은 채웠습니다. 뭐 현재 말벌 수가 많지 않아요. 저놈은 저 안에 들어가서도 저 꿀벌 물고 다니네. 이놈의 새끼. 말벌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제가 잡아서 넣었습니다. 한 5마리 정도는 원래 들어와 있었고, 이 봉장은 제가 내년에도 사용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다른 자리가 나온다면 일이 다시 안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안 나온다면 이 봉장은 제가 내년에 또 사용할 가망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사용한다라고 봐야죠. 이 봉장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자,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다 보면 야네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죠. 물론 제가 내년에 이쪽 봉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사용할 거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말벌을 잡고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에 피치 못해서 다른 봉장을 못 구해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됐을 때 그 말벌 감당 못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말벌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야, 이제 말벌 끝났어 그러고 손 놓는 순간 야네들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여왕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을 다 분가를 시켜버리죠. 분가를 시켜서 이 여왕들은 홀로 남습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한테 안 와요. 이 여왕들은, 태어난 여왕들은 여러분한테 안 오고 말벌 집에서 그 여왕들을 먹여 살립니다, 일벌들이. 그리고 분가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날씨가 싸늘해서 야네들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겨울잠을 자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벌들은 올해 모두 죽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말벌, 현재 흑말벌 집에 지금 여왕이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여왕들 내년에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여왕들이 배고프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빈을 묻혀서 날려보내고 내 봉장에 찾아오는 일벌을 최소화시키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올해 최선을 다했을 때 내년에 내 봉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힘이 덜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일이 올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은 고정양봉을 하면서 자기 봉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싶나요? 내년에는 더 많이 고생하려고, 말벌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흑말벌은 여왕을 최대치로 생산할 시기입니다. 흑말벌이 여왕을 최대치로 생산할 이 시기에 여러분이 세빈을 묻혀서 날려보내지 않으면 그 태어나는 모든 여왕이 내년에 여러분 봉장에 다시 손님으로 찾아올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막판에, 흑말벌집 막판에 가서 뜯어보세요. 그 안에 여왕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세빈을 묻혀서, 물론 많이 오는 지역은 일단 죽이고 봐야죠. 흑말벌을 죽이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단 내가 한숨을 돌릴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잡아서 잡는 족족이 세빈을 묻혀서 날려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벌이 오는 자리를요 자세히 보면 정해져 있어요. 야네들도 뭐 막 아무데나 막
이 통 갔다 저 통 갔다 막 그러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벌이 딱 들어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1번 통에 말벌이 들어왔다. 이 집은 다른 집이에요. A라는 흑말벌 집이라는 얘기죠. 자, 4번 통에 말벌이 들어왔다. 이거는 B라는 다른 집이에요. 10번이라는 통에 말벌이 들어왔다. 흑말벌이 들어왔다. 이거는 또 C라는 다른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1번이라는 벌통에 와서 자리를 인식하고 저 집 가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말벌집은 이 1번 통에 일단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3번이라는 B라는 흑말벌집은 3번을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좌우로 훑기 시작하는 거죠. 10번이라는 벌통에 C라는 말벌집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들어왔다가 좌우로 흩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1번이라는 벌통에 온 놈만 잡아서 꾸준히 말벌에게 세빈을 붙여서 날려보내면 A라는 흑말벌집만 애를 먹이는 거고, B, C라는 흑말벌집은 아주 편안하게 내 봉장에 와서 벌을 잡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벌통에서 흑말벌에 약을 묻혀 보냈다면 다음에는 3번의 벌통에 주로 오는 놈들을 흑말벌에게 약을 묻혀서 보내고, 그 다음은 10번이라는 벌통에 오는 흑말벌에 약을 묻혀서 보내줘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흑말벌이 들어오면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지. 그냥 무조건 아무 쪽으로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인식하고 지네들 집에 가서 알려준 자리로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1번이라는 벌통에 앉았다가 좌우로 훑으면서 벌을 잡아가는 거죠. 보면 온 놈만 그대로 또 와요, 그 자리로. 자, 지금 이 놈은 이 새끼. 자, 금방 들어온 말벌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자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벌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네 번째 자리로 계속해서 오는 흑말벌은, 이제 잡았네. 요 놈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말벌집에서 오는 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벌통마다 들어오는 흑말벌이 다 다른 놈들이에요. 내가 1번의 벌통에서 말벌을 잡은 걸 세빈을 묻혀서 보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1번에 들어온 건 다 죽여도 되죠. 그러나 3번, 4번에 들어온 말벌을 그런다고 같이 계속 죽이면 3번, 4번에 들어오는 그 또 다른 말벌집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잡아서 약을 묻혀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년엔 좀 더 편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은 앉은 자리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벌통을 박살내버리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1번 벌통에 장수말벌이 당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쥐찐득이를 올려놓고 장수말벌 한 마리만 잡아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장수말벌은 이 1번이라는 벌통으로만 일단 오는데, 그 벌통 위에 쥐찐득이에 진의 동료가 붙어 있으면 그걸 뭐 구출하고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기 동료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뭐 파괴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지만 그 집의 장수말벌은 1번이라는 통으로만 온다는 거죠. 1번이라는 통으로 오는 건 A라는 한 집단일 뿐입니다. A라는 한 집단에 있는 장수말벌이 1번 통으로 갔다 10번 통으로 갔다 뭐 30번 통으로 갔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A라는 장수말벌은 그 집에 가서, A라는 집에 가서 1번이라는 이 자리를 인식하고 가기 때문에 A라는 장수말벌 집에 가서도 그 1이라는 벌통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은 한 통을 박살내는 거죠. 하지만 흑말벌은 1번이라는 통으로 와서 여기서 못 잡으면 그때부터 좌우로 흘러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A라는 흑말벌 집에서 오는 그 장수말벌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1번이라는 벌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통통마다 오는 흑말벌이나 장수말벌은 다 집이 다른 놈들입니다. 즉 그 종이 한 종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집에서 오는 말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마다 꼭 3번 이상은 묻혀야죠. 세빈을 묻혀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 흑말벌 집집마다 전체가 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벌을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벌을 키우잖아요. 서로 집이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는 벌통에 따라서 그 집이, 말벌집이 서로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라는 통에서만 주구장창 세빈을 묻혀서 날려보내면 말벌집 하나만 박살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집은 박살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A라는 흑말벌 집에서는 여왕을 제대로 생산을 못 해내겠죠. 그러나 그 뒤로 쭉 나열되어 있는 B, C, D, E, F, G, 이 D의 또 다른 흑말벌 집에서는 엄청난 양의 여왕을 생산해서 올 겨울에 겨울잠에 들어갈 겁니다. 뒤에 분봉통이죠, 분봉통. 이제 벌통을 정면으로 바로 맨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어제 지원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 다음에 18번이라는 숫자의 벌통도 지원을 했고, 그러면 세 번째 벌통, 하나, 둘, 세 번째, 요 통 먼저 한번 볼까요? 소비, 봉충과 벌을 그대로 통세미로 지원한 벌이죠. 봉충도 지원하고 벌도 그대로 털지 않고 같이 지원한 통입니다. 얘네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설탕 공기가 뽀송뽀송해요. 새끼들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 보다. 상태가 별로. 이야, 그 조금 남은 화분떡에 정말 따닥따닥 붙어요. 일이 되면 화분떡 더 넣어줘야죠. 당연히 넣어줘야죠. 왜냐면 아직도 산란을 받고 있잖아요. 오씨, 다 빨아가 보세요. 제가 이걸 언제 지원했죠? 전부 다 빨아가 보세요. 자, 요 놈은 지원해준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지원해준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왕대 짓고 있어. 왕대를 짓고 있다. 여왕이 아직 안 넘어왔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요놈 격리판으로 썼죠. 자, 격리판으로 썼던 소초예요, 소초. 일부 소비를 지었고 격리판으로 쓴 소초입니다. 자, 격리판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방 안에 알이 꽉 찼죠. 이게 어떻게 보이면 보이는데, 자, 알이 산란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왕이.
자, 격리판으로 중간에 넣어준 이 소초에 얘네들은 이쪽은 산란이 없어요. 하나도 없나? 자,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근데 반대편에는 산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산란이에요. 집도 안 지었는데 산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산란을 받았죠. 그만큼 산란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소비는 하나 둘 석장이 산란을 받고 있는 소비고 석장벌밖에 안 된 소비예요. 근데 외부 바깥쪽으로 소비를 하나 지원해 준과 동시에 사양수는 다 빨아갖고, 보조 사양수는 다 빨아갖고 이 소초에 지금 집을 지으면서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집이 완성이 안 됐는데 산란이 들어갔다. 무슨 얘기예요? 다들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왜 산란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산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왕이 이쪽으로 그럼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고, 야는 여기서 산란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산란이 꽉 되어 있습니다. 반쪽은 산란이 되어 있고 반쪽은 봉판인 걸 그대로 갖다 넣어 준 거예요. 야로 인해서 네 번째 소초에, 완전한 소초는 아니죠. 어느 정도 집을 좀 지었어요. 네 번째 소초에 산란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왕이 분명히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원해준 소비에는 여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왕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산란이 다 돼서 더 이상 산란할 데가 없어요. 밥을 채우니라고 얀도 정신이 없고. 여왕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왕이 여기서 돌아다니죠. 보이나? 아이고, 안 보이나. 자, 여왕은 여기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왕한테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왕은 네 번째 소초에 산란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놈들은 보조로 넣어준 사양수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빠른 소초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사양수를 채워준다. 다시 사양수를 채워줘야, 아직 집을 덜 졌으니까. 자, 사양수를 채워갖고 왔습니다. 아래는 칼집이 있죠. 칼집이 있으니까 제가 손을 막은 거죠. 그러면 넣기 전에 거꾸로 딱 뒤집어 준다.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오죠. 공기가, 여기가 지금 칼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와야 안 새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까지 이렇게 들고 온 거고, 사양수 넣자마자 거꾸로 이렇게 딱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칼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눌러서 공기를 빼준다. 빼주고 순간적으로 놔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손을 탁 넣으면서 밑으로 탁 집어넣어야 사양수가 쫙 안 빠져나오겠죠. 왜? 이 땡기는 압력이 있으니까. 자, 원래 먹던 바로 옆에, 원래 먹던 자리에 지금 벌들이 뭉쳐 있어요.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살짝 옮겨준다. 하단에 벌이 뭉쳐 있죠. 저게 원래 사양수가 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살짝 옮겨서 내려준다. 그리고 먹던 소량 남았죠. 열심히, 올해 벌을 열심히 키우니라고 그동안에 장수 농약 사과로 인해서 죽은 벌들 때문에 화분떡이 남아있던 걸 지금 다 끌어다 먹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화분떡이 없다. 근데 지금 산란 받아야죠.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서 마지막 애들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육아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벌이, 아무래도 잘 먹은 놈이 겨울에 잘 버티잖아요. 삐쩍 곪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놈이 겨울에 추위를 얼마나 타겠습니까?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죠. 그리고 골골골골 하고. 근데 잘 먹은 놈은, 아파도 잘 먹은 놈은 버팁니다.
근데 아픈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통 18번 통입니다. 숫자가 18번이라고 적혀있는 옆에 통 어제 또 지원했죠. 엊그제 함께 지원했죠. 자, 요 놈을 한번 또 볼까요? 왜 보여주냐고요? 심심하니까. 할 일 없잖아요. 말벌도 뜸하지.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할 일 있어요? 내검? 에이, 시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우리 그 결과를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왜 여러분도 따라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따라할 거잖아요. 야는 2장 지원해 줬어요. 제가 자, 제가 야는 2장을 지원해 줬어요. 앞에 본통에서 뺐죠. 야는 금방 본 거는 단상에서 벌이 넘쳐 나와서 앞으로 자꾸 밀려 나와서 빼버린 거고, 이거는 앞쪽에서 빼온 거예요. 그래서 야는 2장의 소비가 들어가 있다. 여기 보면 막 자잘한 소비소 중에 막 돌아다녀요. 손으로 진이겨서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화분떡을 덩어리로 퍽하니 넣어주지 마라,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소비소충이 제대로 크기 전에 얘네들이 화분떡을 빨리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소비소충을 얘네들이 밖으로 물어내버립니다, 돌아다니면. 그래서 화분떡은 얘네들이 빠른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넣어줘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얘는 사양수가 남아있어요. 반이 남아있어요. 반. 일단은 사양수는 반이 남아있다. 저 새끼 또 왔네.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10만 하면 한 번씩 말벌이 옵니다. 자, 2장을 지원해 준 놈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됐나? 자, 보시면 경계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죠? 야가 경계죠. 왜 2장 지원해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 둘. 야가 경계죠. 소초죠. 소비를 짓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진 건 아니다. 그러면 야는 현재 어떤 상태를 하고 있을까? 한 장 지원해 준 놈은 받고, 이제 2장 지원해 준 놈을 보자 이거죠. 야는 또 사양수를 보시면 반밖에 안 먹었어요. 반이 남아있어. 오, 굉장히 따뜻해. 자, 이거는 앞에 본통에서 갖고 온, 개상에서 갖고 온 소비입니다. 소비. 새 소초를 넣어줬더니 소비를 지어서 산란을 했더라.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오, 화분도 갖고 들어왔어요. 요것도 앞에서 갖고 온 소비입니다. 봄충이다 이 얘기죠. 어린 벌도 지금 막 태어나고 있고, 자, 반대편에는 밥장이고 반대편에는 어제 그대로 알장입니다. 봉충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는 격리판이에요. 격리판으로 중간에 넣어줬던 소초입니다. 야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도 없고, 자, 알도 없고 그냥 밥만 쟁이고 있어요. 자, 이게 차이죠. 야는 결과적으로 몇 장이에요? 하나, 둘, 석 장인데 넉 장, 5장에 산란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싸우지 말라고, 너그 싸우지 말라고 냄새가
퍼질 동안, 서로 공유할 동안 싸우지 말라고 격리판으로 넣어준 소초지요. 근데 산란이 없습니다. 야는 충분하다. 야가 빠져도 중간에 격리판으로 넣어준 소초가 빠져도 야네들 벌량은 하나, 둘, 셋, 넷, 5장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죠. 급할 거 없는데 소초에 산란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앞쪽에 태어난 곳에 다시 재산란을 들어가야 맞죠. 뭐 굳이 여왕이 넘어와서 산란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뭐 여왕 찾아볼 필요는 있나요? 저는 여왕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칼집이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살짝 눌러준다. 눌러서 공기를 빼준다, 이 얘기예요. 왜? 내가 밑으로 내릴 때 손을 놓을 거니까 쭉 빨아 당겨야 쪼르륵 설탕물이 안 흐르니까. 그래서 살짝 눌러서 공기 빼주고 뒤에 칸에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다 다시 꽂아줍니다. 그리고 화분떡은 사이좋게 양쪽에서 나눠 먹으라고 넣어주고, 저쪽에 있는 벌을 이쪽에 와다 빼다가 막 집어넣어주면 좋냐?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지. 당연히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은데 살려야죠. 야, 이산화염소가스가 왜 나와있지? 어제 또 안 넣는 거야. 당연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거죠. 이런 뻘짓을 하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산화염소가스를 어제 빼놓고 밑에다 내려놓고 안 넣었나 봐요. 없네. 요 밑에다가 벌통 옆에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참나. 에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노랗죠?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아우, 냄새. 어우, 야, 냄새 죽이는데? 야는 무색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는. 이게 실험용으로 들어온 거죠. 부입표시돼 있고. 야는 실험용으로 들어온 거고, 야는 판매용으로 끝난 상태고. 이 열어놓으니까 냄새 많이 나요. 그냥 쫙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저 필요 없는 건 빼고, 이산화염소가 잘 나오는 것만 다시. 어제 벌통 옆에다 내려놓고 안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정신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좀 멋지지 않아요? 이 소초에다 산란을 쫙 나왔어요. 멋지잖아요. 이 아내들은 왜 무리해서 소초에 산란을 했을까? 라고 의심을 해봐야죠. 왜 무리해서 산란을 했을까? 결국은 야는 석장벌로 놔두면 올겨울에 죽을 가망성이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는 우리가 말하는 월동 들어가고 밥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야는 계속해서 산란을 할 것이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해서 18번 통은 겨울 준비를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야는 석장벌 갖고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결론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통은 석장벌 갖고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옆에 소비를 하나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초에 산란을 나갔다? 그러면 저 정도 양은 돼야 야네들은 올겨울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젠가 그젠가 넣어준, 지원해준 소비 벌통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왕 잘 있고 산란 잘 간다.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충격 주지 마라, 집어넣을 때. 내가 벌통을 열 때도 조심해서 열고
소비를 지원해 줄 때도 충격 주지 말고 살포시 넣고, 닫을 때도 살포시 닫아서 하룻밤을 같이 어울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